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동안 자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들이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되게 단편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던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고 제 경험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캐나다에서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5년 넘게 일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필드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아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제 주위 분들 중에서도 이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유아교육 어때? 할만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망설여지기는 했어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어떤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가장 큰 건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직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옳은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망설여졌는데, 우선 제 영상을 보시고 이민을 생각하시고 유아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일반 캐나다 어린이집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에 나눠서 영상을 올려야 할지, 한 번에 다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는 우선 한국에서는 평범하게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 다니다가 이민이 하고 싶어서 유아교육을 선택하고 캐나다로 유학 온 전형적인 유학 후 이민을 선택한 이민자죠. 저는 그 당시에는 저에게 옵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영어는 너무 짧았고 이민을 하고 싶고 제 전공이나 제가 했던 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았고, 그리고 나이는 30이 넘어서 빨리 이민을 해서 신분이 좀 정착이 잘 되게 하는 게 가장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다른 과보다 유아교육과 영어들이 조금 낮았고요. 입학을 서둘러서 할 수가 있었죠. 학교 수업 방식은 조금 한국과 달라요. 한국은 교수님들이 교단에 계시며 학생들은 뒤에서 쫙 듣고 일방적으로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받아 적는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저 때는 그랬답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 수업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룹을 만들어요. 교재를 몇 쪽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으라 그래.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조원들끼리 대표로 읽은 부분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조원들끼리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읽으라고 하는 페이지가 엄청 많아요. 한두 장이 아니야. 그래서 저 같은 짧은 영어로는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내가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 난 영어를 못한단 말이지. 그런 가슴 떨리는 아주 극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 그 반에 꼭 말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질문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분 옆에 앉으세요. 그러면 그분과 조언 같이 조가 될 거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럼 전 할 게 없어. 이게 팁이에요. 그리고 실습을 해요. 실습은 학교마다 실습하는 게 조금 다른데, 실습이라는 건 캐나다 데이케어에 직접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고 그거에서 또 관련된 과제를 내주기 때문에 과제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액티비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실습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습장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니까 뭐든지 실습장 위주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한 학기에 그러니까 5일 중에 이틀은 어린이집 캐나다 실습장에 가서 제가 거기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8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나머지 3일에 수업 4개 정도를 몰아서 듣는 거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4학기 만에 졸업을 하시려면 한 학기에 5과목 정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과목은 실습이에요. 실습이 이틀을 하고 나머지 3일에 4과목을 들어야 되니까 되게 빡셉니다. 또 문제는 과제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많지 않아요. 하나 있었나? 2개 있었나?
근데 어렵지 않았고, 그런데 과제가 진짜 많거든요. 그룹 과제, 개인 과제, 뭐 발표해야 되는 과제, 그냥 논문 쓰듯이 제출해야 되는 과제 진짜 많아요. 근데 이틀 동안 실습을 하면 뭐 할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수업도 나머지 3일 동안 빡세게 다 들어야 되죠. 오후 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만약이라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더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 분배가 진짜 중요했어요. 저는 그 당시 12시 이전에 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점심시간, 뭐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항상 좀 시간을 아끼려고 뭐를라도 했어요. 과제만 잘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취업은 잘 될까? 취업은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캐나다 내에서도 어린이집이 기피 직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인란이 있고, 캐나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내서 그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은 되게 많이 해줘요. 특히나 요즘에 또 난민도 많이 오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오고 시리아에서도 오고.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린이집인 거지. 이게 장단점이 좀 있는데, 우선은 어쨌든 취업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네요. 이게 왜 이래? 유쾌한 경험은 아니래요. 아까 실습과 말씀드리면, 실습을 한 학기마다 달라져요. 실습장이 한 실습장에서 쭉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매 학기 바뀌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 실습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마지막 학기에 제 취업과 직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상황마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사람을 구하는 상황에 제가 졸업을 하거나 이럴 상황이면 저를 하이어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어린이집은 저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군데인가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근데 한 군데는 가까웠는데 잘 모르는 곳이었고, 이제 한 군데는 굉장히 먼 곳이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미 실습을 하고 계셨던 곳이라 제가 좀 정보가 있었고 좀 가고 싶었던 곳이어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제가 그쪽으로 선택을 했고 실습을 했고 거기에 첫 직장을 잡았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는 제가 일을 할 정도면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서 받는 불이익은 그냥 제 몫입니다. 영어는 수준 높게 영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돼요. 결국은 아이들과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코워커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 부모들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면은 충분한데, 근데 이제 학생일 때는 제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잖아요. 국제 학생이잖아요. 이게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국제 학생이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이런 거 잘 못하지 이해해줘. 이런 식의 약간 익스큐즈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실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오롯이 제 책임이죠.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사고가 났어. 제가 난 이민자로서 이해를 못했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진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케어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한국말로도 잘 안 쓰던 말이 있는데, 캐나다에 오니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몰랐던 단어 중에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수족구 아세요? 아이들이 이제 수족구 이렇게 발진 나듯이 나는 질병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수족구를 전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병인 캐나다에선 되게 흔해요. 그래서 그게 뭐야? 핸드, 풋 앤 마우스. 되게 쉽죠? 쉬운 단어도 있고 어려운 단어도 있고, 초반에는 좀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시고요.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데, 시험을 보시잖아요. 이제 입학을 하기 위해서 IELTS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어떤 랭귀지 스쿨을 밟으신다거나, 그러면 그걸 넘어야 이제 대학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깨뽕이 좀 들어갔었어요. IELTS를 이제 그 기준점을 넘어서 준비가 됐구나. 나의 영어 실력은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가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정말 IELTS나 이제 기타 다른 시험들의 그 기준선은 내가 이 대학을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인 거지. 최소한의 점수인 거예요. 내가 여기 이것만 들으면 너는 우리 대학에서 그래 수업은 듣게 해줄게, 이 정도. 그것만 넘어서는 소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점수는 항상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영어 실력은 더 높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영어는 항상 공부하시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 높은 점수를 계속 받아라. 그리고 수입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입은 조금 데이케어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비슷해요. 시간당 웨이지 1, 2불 정도 차이 나는 건데, 혼자 오시는 경우라면 혼자 사시는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버리다.
혼자 살는 기준 그러니까 아마 한 달에 택스 떼고 뭐 이러면 한 3,000불 조금 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3,000 정도? 3,500불 넘나? 그 정도 되는데, 문제는 혼자 사시거나 부양가족이 없고 다른 소득원이 있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죠. 그 월급으로 사는 게. 근데 부양가족이 있는데 유일한 소득원이다.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사시더라도 집을 구매할 수도 있고, 차도 이제 사서 뭐 드라이브도 가고 싶고 산도 보고 싶고 강도 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새 차를 사서 할부금을 갚아야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돈이 진짜 빠듯해집니다. 지금은 집값도 많이 올라서 이자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아마 이 예제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그리고 3,000불 소득을 기준으로 받다 보면 콘도 작은 거 하나 샀어요. 그러면 모기지로 1,000불 나가요. 차 뭐 작은 거 샀어요. 그러면 한 달에 대출금으로 한 500불 나가요. 이미 1,500불이죠. 그리고 나서 보험료가 나가요. 그럼 집 보험료 그리고 차 보험료 이런 거 하면 500불 정도 나가고, 차 유지비 당연히 들 거고요. 그러면 2,000불 뭐 또 더 넘겠죠? 그러고 나서 생활비 하시는 거예요. 뭐 핸드폰도 있으실 거고, 식비도 드실 거고, 인터넷도 하셔야 될 거고, 뭐 콘도 사시면은 뭐 무슨 집 종류에 따라 다른데 뭐 유틸도 좀 나가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정말 그 소득에 딱 맞게 살지,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되게 기회가 생각보다 없어요. 혼자 사시면 그 캐나다 그 어린이집에서 받는 월급이 적진 않지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의 시간, 뭐 저는 한국에서 어린이집에서 일한 적이 없어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은 뭐 업무외로 뭐 교구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다고. 근데 캐나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저희 선택이죠. 저는 교구 만드는 걸 좋아해서 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 시프트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저녁이 없는 삶은 똑같았다. 특히 일을 시작한 초반에 한 1년간은 저녁이 없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오자마자 잤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제가 그나마 알고 있는 선에서 또 경험으로 그나마 객관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린 거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